휴게소에서 진천 사이로 정체 심해졌고요. 덕어서 일축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다시 남이천 부근과 다시 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중부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안진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진부 1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화원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니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할 텐데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두 분 변호사께서 다 얘기하신 법원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이상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 빨리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거기다가 천하람 변호사는 새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을 뽑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과거 최고위원들하고 다시 지도부를 구성하면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물론 그 전제는 이제 1월 달에 되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는 전제로 그렇게 하는 게 순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가네요. 그러니까 저희 당이 요즘 보면 설마 이렇게 하겠어 싶으면 다 하더라고요. 설마를 가지고 이제 저를 잡고 있는데 계속 약간 그런 거는 좀 안타깝죠. 아까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결국 그 1월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라는 전제를 저희 당의 주류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 그게 전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당원 당규를 좀 소급적으로 바꿔서라도. 그래서 바꿨어요, 이제. 네, 원하는 대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준석 대표 체제는 끝내는 걸 전제로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게 지금 저희 당 의원들의 생각인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준석 대표는 더 징계 받아야 한다를 촉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은 그렇게 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준석 대표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이준석 대표가 한다 그러면 이것 봐라 이거 정치적인 징계다. 물론 정당의 징계가 다 정치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주장의 타당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당원 당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는 가처분 신청해서 어떻게 될까요? 현근택 변호사 또. 예,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전에는 비상 상황, 그전에도 사실은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쟁점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맞냐 틀리냐였는데 결국은 아마 이 당원 당규 개정을 지금 이제 비상 상황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상 상황이라는 걸 규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 상황에다가 법을 맞춘 거잖아요. 맞춘 거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생겨요. 근데 또 판사 입장에서는 당원 당규를 무효화시킬 수 있나? 정당에서 절차를 거쳐서 한 건데.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민주 정당성 있는 당대표를 지금 그 밑에 있는 전국위 단위에서 그전에는 비상상황이라 선언했지만 이제 이번에는 당원당으로 바꿔가지고 해임하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 효력은 똑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판사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결국 이준석 대표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가느냐 안 그렇죠. 가느냐. 그거는 이제 보존의 필요성의 부분인데 그거는 인정될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못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당원 당규 국민의힘을 보면 원래 이 당원 당규를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에서 개정할 수 있는데 지금 당대표 뽑은 건 전당대회 뽑은 거거든요. 그렇죠. 더 상위에 어쨌든 민주 정당성이 있는데 저 밑에서 당원 당규를 바꾸는데 당원 당규 앞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당원 개정은 전당대회 권한이에요. 그다음에 전국위에서는 심의만 할 수 있는데 그 당원 개정란에 보면은 뒤에서는
전당대회 또는 전국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전국위에서 할 경우는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추인받는 식으로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전당대회 추인을 받는다는 거는 약간 서브로 밑에 권한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를 전국위에서 당원을 바꿔가지고 해임할 수 있느냐. 그게 민주주의에 맞느냐. 그래 맞느냐. 그 부분이어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3차 가처분은 아닌데 그러네요. 만약에 이제 4차 8일 날 비대위원장 선임되면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앞에서 그 1차에서 인용했을 때에도 핵심적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 당대표를 함부로 해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지난번에 그 가처분을 받아들인 그 법원이 또 하는 거죠. 그 판사가 또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또 현근택 변호사 말이 좀 일리가 있어 들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지금 그래도 우리 당이 당원 당규까지 바꿨는데 법원이 그걸 존중 안 하고 배기겠어라고 하는데 예.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은 당원 당규를 차라리 전당대회에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하면은 확실해요. 뭐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결정한다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저희 당의 주류에 계시는 분들이 맨날 하시는 얘기 그런 거들. 이제는 당원들도 뭐 이준석 대표를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한 순간부터 이제는 뭐 당원들이랑도 루비콘강을 건넜어. 예. 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차라리 전당대회를 한번 깔끔하게 열어가지고 전당원 투표에 붙여버려야 되는 건데 왜 자신이 없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도 아마 이 당헌 당규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쉽지는 않은데 이거를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해서 그렇죠. 그대로 그러니까요. 해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타협책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당헌 당규는 유효하지만 이준석 대표한테 이거 적용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소극적으로 그렇죠. 적용하는 거니까. 다음 당대표부터 적용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되면 아무튼 이번에 비대위 출범하는 거는 또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위 시즌 3는 설마 안 하겠죠. 하지만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천 변호사 말씀처럼 이거 안 되겠네.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이제 당원 바꿔야 되겠네. 뭐 이렇게 나오려나? 그럴 수 있고요. 그게 아니 이제 현실적인 아마 플랜 B 같은 거는 이준석 대표 제명하는 거겠죠. 그렇죠. 윤리위에서 네. 제명을 하거나 아니면 제명이 또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 남아있는 임기 이상으로 당원권 정지를 시켜버리면 자동으로 거리 상황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키워주는 거 아닌가 몰라요. 또. 기소하면 또 뭐 당연 정지니까 그것도 또. 근데 지금 이제 기소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언론에 자꾸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거는 윤리위 정도. 근데 이게 싶어요. 우연히 모르지만 경찰이 소환하고 윤리위도 추가 징계하고 우연치고는 너무 좀 이렇게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우연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도 국민의힘 우연 의원총회에서 공식 결의를 했는데요. 윤리위로 하여금 그렇죠. 더 징계해달라. 그 말고 그 타임에 하필이면 경찰이 부르는 게 경찰 소환.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윤리위도 약간 그 독립돼 있는 기관이지만 예. 수사기관은 더 독립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한 번에 세트로 같이 움직여요. 이거 참 나는 좀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또 음모론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는 게 그 이준석 대표 관련한 사건도 9월이 공소시효가 만료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입니다. 아무튼 뭐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오리무중. 네. 뭐 여기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더 좀 큰 뉴스라고 보여지는 게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에 뭐 비서관 행정관급이 상당수 지금 교체가 되고 있다고 그러고 그 교체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장제원, 권성동 라인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소위 여권 내 권력의 지각 변동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각 변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들리는 거 보면 결국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면서는 친이 쪽 사람들하고 많이 손을 잡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제 정치를 같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결국은 선거를 치른 거고 결국은 이제 사실은 지금 뭐 장제원 권선동이라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범친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마 그게 이제 국민의힘 당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 이제 1번은 이제 MB 사면이 안 됐고 그다음에 김무성 지난번에 뭐 민주평통 부의장인가 수석 부의장 얘기 나오다가 나왔죠. 지금 장제원, 권성동 어찌 보면 약간 아웃이라기보다는 약간 멀어지는 분위기고 그분들의 어쨌든 통해서 들어간 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한 400명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반은 어공이고 반은 늘공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뭐 80명 얘기도 있고 막 40명 얘기도 있으면 거의 다 웬만한 분들은 빠지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인사할 때는 원래 위에서부터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건 원래 위세 지고 예. 권한 원래 혜택은 밑으로 줘야 맞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위에 분들은 그대로 자리 지키고 있고 밑에부터 자르는 거잖아요.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지금 근데 지금 1, 2 비서관 새로 이제 임명된다는 분들이 전희경 장 씨나 보면 대부분 예전에 이제 친박 계열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친이 그러니까 장제원 이런 분들한테 맡겨뒀더니 제대로 안 되더라 이게. 그래서 약간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친박 쪽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요.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해서 권성동 장제원 의원을 대통령이 정말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 더 멀어졌을 수는 있고 실망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내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스무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 싶으셨을 수도 있고 다만 저는 수석을 교체 안 하고 왜 밑에만 바꾸냐라고 하기에는 수석들이 행정관, 행정요원들을 세팅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약간 선거에 공이 있는 분들이 아래 하부 구조는 좀 채워놓고 그 다음에 누구 괜찮은 사람 없나 해가지고 수석이랑 비서관을 꽂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석 비서관이 자기 실력을 보여줄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렇게 농공행상식으로 들어온 분들을 좀 내보내고 만약에 수석들이랑 손발 잘 맞는 사람들로 잘 채운다면, 그러니까 핵심은 누구로 채우느냐를 저희가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잘만 된다면 오히려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근본적으로는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기대를 받은 거는 새로운 느낌의 정치, 그러니까 여의도랑 상관없는 정치 신인으로서의 참신함을 원했는데, 저희 정권 했을 때 딱 떠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장제원, 권성동이다. 그럼 구정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훌륭함 여부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거 뭐가 새롭다는 거지? 그냥 진영만 바뀌고 그냥 구정치 또 한 번 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흔들어 주는 건 괜찮은데 누구로 어떻게 채울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전희경 지금 정무 비서관 내정자에 대해서 솔직히 잘은 모르지만 제가 직접 겪어본 적은 없지만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국민들께서 막 그렇게 기대가 되는 네임은 아니에요. 그분도 새 인물은 아니죠. 네, 새 인물은 아니죠. 물론 정치권에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또 어디 있겠느냐마는. 그래서 그나마 장경상 이 제2비서관 내정자는 좀 괜찮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역할을 수행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랑 정치를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 사실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총 전후에 초재선들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무에는 관여 안 합니다 이러지만 문자 보내고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거의 총재 역할을 하는 거랑 비슷한데, 과연 그러면은 그 전에 뭔가 같이 했던 경험이 없이 그냥 이렇게 어찌 보면 기존의 정치인들을 약간 도외시하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려고 한다 해서 정당이 그렇게 따라가느냐. 저는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새로운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 같은 분들과 공식적으로는 소통하겠죠. 근데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저희 초재선 인재풀이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황교안 체제에서 영입된 분들도 많고 저희가 중도 지향성이 필요한 수도권 지역구는 저희가 참패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민심보다는 당심을 잘 따라서 공천을 잘 받는 게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주에 가장 경악했던 거는 초선 모임에서 다선 의원들이 의원총회랑 다른 개별인 거 밖에서 내지 마라 막 이랬잖아요. 이거는 초선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초선들은 왜 우리를 억누르냐, 나는 나가서 내 할 말 한다, 이게 초선들이 할 얘기인데 오히려 자기 지역구가 탄탄해서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중진들이 소신파가 되고 초선이 오히려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아무리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지적이네요. 맞아요. 네. 아무리 대통령께서 보통 어느 정당이든 여야를 떠나서 초선들은 당론과 다른 좀 튀는 목소리하고 이랬는데 그 정반대 지적이 나왔다. 요즘 유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장제원, 권성동 이 두 사람의 거취 이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치 세력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대목에서 최근에 보여지는 양상은 당 정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일단 당신들과 전면적으로 손잡는 것은 못하겠다. 당분간은. 그래서 대통령실 개편도 함께 있는 것 같고, 과연 그러면 누구를 파트너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민의힘의 새 지도체제 구성과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대목이 좀 오리무중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하기에 좀 아직 이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장 토론 각설하고 천하람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바가 부르는 The Winner Takes It All 잠깐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